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ES 인베스터의 문세영입니다. 우선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주셨는데, 요 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업계를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께 제가 던진 화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 분야를 저보다 훨씬 더 그 심도 있게 보시고 투자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제 이력 때문에 아마 저한테 요청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학부를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박사는 그 바이오 센서를 연구하면서 나노 메디컬로 받았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열심히 할 거다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키스텝이라는 정부 산하기관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바이오협회의 경험을 가지고 2018년부터 현재 회사에서 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조달청에서 하는 혁신 제품에 대해서 추천하는 스카우터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상도 주신 바가 있는데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추천드린 그 업체들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정이 돼서 조달청과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래학 연구재단을 통해서나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8년 10월부터 한 4년, 5년 가까이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치료제, 의료기기, 플랫폼, 기타 텍들 가리지 않고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 200억 좀 넘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 그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 회사가 업력은 좀 오래됐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 회사이고요. 현재 대주주께서 2013년에 100% 인수를 하셔가지고 2015년부터 첫 펀드를 만들고 본격적인 이제 투자 활동을 해오고 있고 현재 저희가 운용 중인 펀드는 프로젝트 펀드 2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이고요. 운용 자산은 1,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손을 거쳐가서 이제 엑시즈 완전히 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액티브하게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은 70여 곳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국내 투자 동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분위기는 짐작을 하실 거고 글로벌, 미국 다 마찬가지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2021년 4분기 정도가 아마 저희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를 보인 이후에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작년 4분기 정도의 투자가 올해 1분기에 이뤄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글로벌 추세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더 내려가진 않겠다 이런 감이 없지는 않지만 또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를 보시면 투자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투자를 받은 업체들 수는 투자 금액이 줄은 비율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도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긴 한데 이 의미는 이제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뒤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좀 큰 투자에 좀 쏠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투자 중에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투자 금액이 1,500억 원 정도고요. 작년 대비해서 절반이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내 자료인데 이게 그 글로벌 자료이고요. 글로벌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에 2023년 1분기에 3.4조 달러가 투자가 34억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0년, 21년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돈이 많이 쏠리는 현상을 겪었다가 이제는 조금 엔데믹 이후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 효용성을 가질 건가, 사람들이 계속 찾을 건가, 이런 좀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투자된 금액이 제가 지금 빨간 선으로 그 점선을 그어놨는데 약 2019년 정도로 회귀된 느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2019년이 안 좋은 거냐 봤을 때 딱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2019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메디데이터를 다소가 인수했고요. 핏빗을 알파벳이 인수했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패션트 라이크 미 이런 회사들을 큰 금액으로 인수를 했고, 이 회사들 말고도 한 50여 건의 큰 M&A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IPO만 보더라도 리본고나 펠로톤 같은 디지털스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6개 정도 큰 IPO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으로 회귀했다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 2019년에 나름 화려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역동성을 올해 좀 기대를 한다는 의미로 나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된 면목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그 메가딜이라고 해서 그 100밀리언 이상 투자를 받은 건들을 집계를 해놓은 내용인데 크게 보시면은 그 각 연도별로 이런 메가딜의 전체 투자 중에서 얼마 정도가 메가딜에 쏠렸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11건의 메가딜이 있었는데 이 메가딜이 전체 투자 금액의 23%, 4분의 1이 좀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2020년 이후부터는 40%를 넘고 2021년에는 88건의 메가딜이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딜의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했지만 올해 1분기에 6건의 메가딜이 전체 투자의 40%를 차지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큰 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 이게 해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 투자 케이스들이긴 한데 미국이라서 그런지 이제 디지털스의 주요 투자 된 영역들 보면은 피트니스 영역이 가장 두드러졌었고요. 그랬던 것이 이제 2020년, 21년을 거치면서 텔레스나 뭐 메디컬 테크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더 돌려오는 그런 그 분야가 좀 확장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를 크게 받았던 곳들 중에서 이제 세 곳은 좀 나름 눈여겨볼 만한 업체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이제 모노그램 헬스는 집에서 이제 투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회사고요. 그리고 쉬프트키,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쉬프트키는 미국도 이제 간호 인력들이 이제 병원마다 조금 부족해지는 시기가 있고 그 간호 인력들이 원하는 곳에 일하고 싶은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그리고 패러다임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시험을 하는 약물에 대해서 임상시험 약물이 충분히 필요하고 원하는 환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 언맨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들과 제약사 출신의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들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디지털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편의성과 접근성을 올려주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체로. 근데 여기서 조금 그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리서치나 non-clinical workflow나 이런 그 저희가 생각하는 최전방의 헬스케어 전달 체계에 있지 않는 후방 산업들 쪽으로 디지털 헬스 관련된 투자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질병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질병을 중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정신건강 분야이긴 한데 이 정신건강 분야가 전체 이제 그 질병 영역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0% 정도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가 2021년에 거의 한 40% 정도까지 확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22년에 30%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그 정신건강 외에 이제 다른 영역들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내도 비슷한 집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집계고요. 2021년을 기준으로 투자 지급액을 총 1.7조 원으로 집계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의료기기 영역이 6천억 정도로 집계를 하셨고, 이게 제가 통계 그 내막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랑 좀 다르실 수는 있겠는데, 심플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같은 해에 이제 바이오 의료 분야의 벤처 투자로 집계된 금액이 한 1.7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 통계적으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세부 내용이랑 좀 무관하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관념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집계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요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남은 부분은 제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영역의 확장 측면입니다. 이제 방금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계신 프로토타입이 있을 거예요.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거고, 그게 굉장히 좁은 범위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헬스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들을 보게 되면 넓은 의미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의료와 좀 동떨어진, 의료와 좀 구분짓기 위해서 헬스케어의 케어를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이게 미국, 유럽, 한국 다 규제 당국들이 디지털 헬스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렇게 좁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FDA 같은 경우는 모바일 헬스나 의료정보기술, 웨어러블 기기 이런 그 기술들을 포함한다는 정도로 넓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EMA가 가장 좀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관측,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관측 관리하는 ICT 기술의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기 측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소프트한 그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헬스케어를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싸게 접근성 있게 바꾸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의료 비용을 지출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에 디지털 솔루션들의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보시게 되면 1인당 그 헬스케어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13,000불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의 평균이 6,000불 정도. 우리나라는 아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게 한 3,500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료 관련된 비용을 적게 쓰는 사람들이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까? 이미 적게 쓰는 돈을 얼마나 더 나눠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본인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주변에서도 좀 잘 이런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드린 말씀인데, 인당 이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인당 경상 의료비가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인구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죠. 반면에 미국은 많은 돈을 쓰면서
평균 수명은 좀 낮은 쪽에 속해 있고요. 이제 미국이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뭐 총기 사고나 이런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 건강 상태에 대한 스탠다드가 너무 높은 거고요. 일본이랑 한국은 좀 이 그 두 번째 측면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의사를 만나는 이벤트는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인식이 계속 그 순환되기 때문에 약간 인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다른 그 완전히 다른 뭐 BM과 이렇게 세일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그 의료비 관련된 통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OECD 통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 보면은, 이게 한국 디지털 케어 산업협회에서 예쁘게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질, 그리고 건강 상태, 위험 요인, 의료 자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 측면에서 통계상으로 적어도 국내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혹은 포인트를 잡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접근성 너무 좋고 환자 만족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굳이 찾아보자면 의료질 측면에서 그 왼쪽 위를 보시면 이게 그 1000명당 하루에 처방받는 항생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약물 처방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게 적절한 건지 그런 정도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국가 의료비 지원율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실 거고, 이 실비보험이 의료산업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의료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소비자 행태를 바꿀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넘어가질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파트들에 가보게 되면은 그 주관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들, 그리고 자살률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한국 분들이 그 우울감을 느끼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디지털 솔루션이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이제 미국의 그 의료 인력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간호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 병원에 비해서 의사분들과 간호사 수가 상당히 부족한 편으로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지, 이런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되는 포인트를 계속 찾으셔야 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보시게 되면은 좀 관점이 닫힐 수가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맞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자료는 디지털 전환 기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앞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전망인데 2026년에 3.4조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의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헬스케어 영역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그 많은 사업적인 기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그래프가 스타트업이 왜 망하는지에 대한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번 그 이유가
제품과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노 마켓 니드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투자를 받지 못해서 회사가 망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얼만큼 잘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제가 시간을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 투자자가 볼 때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투자 이후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3년, 5년 이상 꾸준히 관심이 있는 영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팀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투자자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게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 일을 하면서 내가 약속한 사업적인 그 계획들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뭐 작은 매출이라도 약속한 대로 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앞에 이제 이어서 그 사업을 볼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지로 보는데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를 정의하실 때 가급적 여러 그 주체들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라고 느끼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의사분들이 주사하기가 힘들고 환자들도 주사를 맞을 때 아프다.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으신 거고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서 작은 부분을 떼어서 내가 파일럿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 덩이로 엮여서 인력 구조 같은 문제처럼 뭘 하나 바꾸려면 전체를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보다는 작게 특별한 진료과에서 문제를 한번 파일럿을 해보고 다른 진료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문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문제의 비용을 내가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 그 네카의 그 수가 받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수가 체계는 저는 조금 그 비즈니스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의료 체계 안에서 소비자, 전달자, 지불자의 어떤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지불자는 왜 이 돈을 써서 더 큰 돈을 세이브하려고 하는지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BM을 짜실 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만한 포인트가 이게 그 작은 돈이라도 내가 이익이 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파셔야지 지금 고객과 정보를 내가 획득해서 나중에 빅데이터로 장사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장사가 될지의 불확실성을 담보로 저희가 지금 많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를 조금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디지털 헬스라는 게 결국에는 그 환자, 그 소비자들의 어떤 건강을 내가 책임져주는 이런 나도 있지만 전달자도 있고 지불자도 있는 이런 전체 생태계에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를 좀 놓고 너무 교란시키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고요. 앞에 그 CNR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식약처나 규제 당국들이 철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상담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레포를 형성하시고 내 접근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태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사업이 끝까지 가서 나는 스탠드얼론한 회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이게 지금 미국에서 디지털스에 있는 그 CEO 대표들이 꼭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뽑아주신 내용인데 M&A에 대해서 항상 열린 그 옵션을 가지고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M&A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보시면은 M&A를 퍼실리테이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M&A를 실행시켰고 뭐 그런 툴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쓰긴 했는데 디지털스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고요. 현재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들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시도록 제가 응원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힘든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결국에 베네핏이 저희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